네, 저희가 시작할 때 속보를 많이 전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둘러싼 이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연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출근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법원의 결정문 내용도 지금 알려졌는데요.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고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차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기영 차관이 내일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이 내일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마 관련한 속보가 저희 회의 중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관련한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췌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감찰위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엘클라시코 아니 윤추라시코 그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찰위는 감찰과 관련해 각종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권고하는 일종의 장관의 자문기구인데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징계 수위도 감찰위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절차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의무였는데요.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 지난달 초에 이걸 선택사항으로 바꿨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 감찰위가 문제 제기에 나선 건데요. 특히 이 외부 감찰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 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자,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데요. 다만 오늘 이주영 의정부지검장이나 유일임 전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등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 말은 아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일체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날짜도 저희들은 몰랐고 그래서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중대한 감찰 감사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감찰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또 추 장관이 내세운 사안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윤석열 총장 측도 이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를 청구한 건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청구를 미리 생각을 한 상태에서 징계 청구 시에 감찰위원회 자문을 안 받고 하려고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 개정 11월 3일 날 개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도도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를 정지한 건 모두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 같은 결과는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데요. 자, 물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 일단은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감찰위가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고기영 차관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혹은 내일 징계위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일단 오늘 2라운드는 윤 총장이 승리한 모양새인데 자, 그리고 1라운드 있죠. 어제 열렸던 1라운드 사실상 윤 총장이 이겼습니다. 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을 법원이 조금 전에 받아들였죠. 즉,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 총장한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윤 총장 곧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했고 조금 전에 대검으로 출근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역할론을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정 총리는요.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신도 좀 고민이 많다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 오늘은요. 국무회의에 앞서서 추미애 장관과 한 10분 정도 따로 만남을 또 가졌습니다. 이 총리가 먼저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자, 이렇게 총리의 동반 사퇴 카드가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인데요. 자, 먼저 민주당은 추미애 지킴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죠. 자, 우선 국민의힘 자진 사퇴라는 건 스스로 물러나는 건데 총리가 물러나라고 하는 건 모순아니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또 무슨 회개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요. 정세균 총리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동반 사퇴를 언급했을 리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일 윤 총장 그리고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 8년 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자녀가 봉사활동 등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체제가 더 이상 지속이 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날 타이밍 놓쳐버렸죠. 그렇다고 극적으로 두 사람이 화해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또 여야 정치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요. 또다시 둘로 나뉘어져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무부 감찰위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 직무배제 부적절입니다.